간밤에 조금 더 발전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하노 기자가 드디어 양민혁 선수의 히어리거를 띄웠고요. 근데 히어리거도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거기 보면 그 메디컬 테스트 날짜를 잡아놨다 했는데 또 그 뒤에 메디컬 테스트 이미 끝났다 한국에서,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양민혁 선수 김병지 대표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뭐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06년생이고요. 지금 장기 계약을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지금 기간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계속 강원에서 뛰다가 2025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몇 호인가요? 그게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몇 호 이거 기준을 세울 때 출전 선수로부터 기준을 세우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직 양민혁 선수가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몇 호가 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데뷔한 선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까지 PL 경기 출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인 프리미어리그는 총 14명 있었습니다. 네. 1호가 박지성 선수였고, 그 뒤에 뭐 이영표 선수도 있었고, 뭐 긴 기간 뛴 선수로는 기성용,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에 14호가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황희찬 이후로는 이제 없으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계약한 선수는 있었죠.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계약한 황희조 선수라든가 노리치 시티랑, 그리고 정상빈 선수가 울버햄튼과 계약을 했었죠. 그리고 김지수 선수도 브렌트포드랑 계약은 했지만 이 선수들은 PL 경기 출전 경력은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까지 되지는 않았고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계약한 선수에 머물고, 양민혁 선수는 이제 15호가 될 수도 있고 16호가 될 수도 있는데, 김지수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은 브렌트포드 B팀에서 뛰었는데 올 시즌 1군 승격이 오피셜하게 구단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전반기에 김지수 선수가 출전한다면 김지수 선수가 먼저 15호가 되고 양민혁 선수가 후반기에 16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갑자기 뜬금없이 또 유럽파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배준호 선수가 이적을 한다거나. 네, 갑자기 이적을 한다거나, 뭐 홍현석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간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 황인범 선수도 있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하진 않지만 15 플러스 알파 호가 될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호. 자, 전체는 그렇고요. K리그에서 직행한 사례도 생각보다 그래도 꽤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K리그에서 직행을 했던 인물은 K리그 레전드죠. 통산 4번째로 프리미어리그 입성했던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때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가긴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때 28살에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다가 2006, 2007 시즌 중간에 이적을 좀 했고 1년 반 정도 있었죠. 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23경기 출전을 했고요. 이제 당시 감독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동국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1호 영입이었다. 감독으로 1호 영입이었다. 네. 기대를 많이 바꿔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약간 좀 기회들이 무산이 되고 하면서 결국 리그에서는 한 골도 못 넣고 왔고요. 컵대에서는 이제 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년 반 정도 뛰고 2008년 여름 성남이라를 통해서 복귀했고요. 근데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살에 준치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성숙된 나이에 진출한 사례였고, 게다가 이제 이동국 선수 한 차례 유럽 진출한 경험이 있었어요. 2001년에 분데스리가 베르더 브레멘에 입단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고, 그 이후에 추후 진출한 케이스라서 다른 사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미들브루 시절에 그 챈트도 있었어요. 동동국리 이동국 라이언킹 모르십니까? 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Hit the post from the penalty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챈트라는 게 자기들끼리 놀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조롱하는 뉘앙스로 좀 들리긴 하는데, 뭐 지들끼리 좋다고 하는 거니까. 이동수 그 골대 맞춘 게 좀 들어갔다면 뭐 좀 잘 풀렸을 거라는 이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아쉬움 소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쉽게 마무리되긴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K리거 2호로는 이제 조원희 선수가 그때 이제 프리미어리그 때 위건에 2009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김두현 선수도 성남에 있다가 곧바로 웨스트브로미치에 입단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김두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시브에서 먼저 뛰었고 이제 팀이 승격하면서 프리미어리그로 간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2호를 조원희 선수로 꼽았고. 그러네. 김두현도 쳐주기는 해야겠네요. 네, 그래도 그렇긴 하죠. 곧장 잉글랜드로 간 직행 사례고, 대신 이제 챔피언십에서 머물다가 올라간 거니까. 4호 이동국, 5호 김두현, 6호 조원희, 이렇게 K리그에 직행한 선수들이 쭉 있는데, 뭐 요 3명까지는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대 중반 이후에 진출한 선수들이었고 길게 이어가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원희 선수는 경기를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었고,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위건이 토트넘한테 그때 8대 0인가요? 엄청 그 대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건 그 선수들이 격추를 해가지고 원정 팬들한테 네네. 원정 비용 환불해줬던 적이 있어요. 1대9. 1대9였구나. 네, 1대9. 이때 조원희 선수가 교체를 뛰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원희 선수도 나중에 억울해. 그게 다 따로 돈을 낸 게 아니라 네. 그게 제외가 돼서 입금이 됐나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때 조원희 선수 5분 뛰었는데. 경기 많지도 않은데 출전 경기 프리미어리그 5경기 뛰었는데. 네. 그때 교체 멤버가 3명일 때니까 멜키엇 대신에 들어가서 이제 85분에 들어가서 이미 자기가 들어갔을 때 6대 1이었어. 근데 그 뒤로 3골 더 먹혔으면 짧은 시간에. 네. 이 경기에서 대포가 5골 넣고 크라우치, 벤틀리, 아론 레넌, 크란차르 이렇게 야 어떻게 9대 1로 지냐? 그래가지고 이때 이슈가 많이 됐죠. 그 팬들한테 환불해주는 그때 위건에 뛰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15년 전? 그렇죠. 네. 2009년이니까. 2009년 11월 22일이었네요. 네. 토트넘이 이런 시절이 있었네. 이때가 위건이 마르티네스 감독 시절이었죠. 생존왕 시절. 네. 이때 토트넘 명단 보니까 고메디안, 고메스, 도슨, 촐루카, 아수, 에코토, 우드게이트, 허들스톤, 아론 레넌, 팔라시오스, 크란차르, 크라우치, 대포.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네, 확실히 지금보다 무게감이 좀 떨어지네요. 팀이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때였고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K리그 직행 성공 신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7호 이청용 선수입니다. 이청용 선수는 앞서 진출한 선수들과는 다르게 어린 나이에 진출했습니다. 2009년 네. 여름이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만으로. 네. 이제 서울에서 볼턴 원더러스로 이적을 했고 첫 시즌부터 주전 도약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첫 시즌 출전 경기 수가 34경기였는데 그건 27경기 선발로 나왔고 4개의 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활약을 보여주니까 좀 더 빅클럽, 뭐 첼시, 리버풀 이런 팀들과의 연결되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모두가 기억하실 그 2011, 2012 시즌을 앞두고 있던 프리시즌 하브리그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죠. 톰 밀러의 태클로 이제 정강이 뼈 부상 다치는 그 새끼 뭐예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네. 네. 그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탈했고 그게 이제 이청용 선수의 커리어에 이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네. 뭐 그 친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영상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정말 빡치는 그런 일이었고요. 네. 아직도 선수는 하고 있네요. 링컨 시티에서 오래 있어. 지금 하브리그에서만 주로 이제 그렇죠. 뛰고 있는데 7부 리그 정도에서 뛰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그때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부터 꺼냈는데 아무튼 성과가 대단했었고 이 기록이 저희가 확인한 기록은 2023년까지는 7부 리그에서는 있었고 네. 프로리그에 안 뛴 지는 2020년 이후로 기록이 없네요. 아무튼 톰 밀러 지나가다가 저기 한국 분들 만나면 꼭 사과하고 인사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리버풀 이적설이 있었고 그렇죠. 오히려 한국 팬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이청용 정도 활약이면 충분히 갈만했거든요. 그렇죠. 3시즌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거의 볼턴 공격을 이끌어 그 당시 볼턴은 뭐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까지 올라갔던 팀이니까 볼턴 역사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으니까 그런 정도 되는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제가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는 이청용 선수가 거의 뭐 하프라인 부근부터 그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몰고 가다가 아쉽게 리버풀 상대로 득점기를 놓쳤던 그때 그 골 슈팅을 막았던 선수가 키르기아코스인가를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빅클럽들과 링크가 많이 나던 차에 이런 부상을 당하면서 커리어가 진짜 아쉽게 꺾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부상으로 꽤 오랜 시간 좀 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귀를 한 이후에도 폼 찾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었고요. 그리고 팀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게 이 시즌에 이제 결국 그래도 이청용 선수가 리그 2경기밖에 출전을 못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에이스로 뛰던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시즌 전부터 빠져버리니까 볼턴은 그 시즌 강등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청용 선수의 프리미어리그도 추후 이제 팰리스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복귀하기 전까지 이제 프리미어리그 커리어가 중단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 이제 이청용 선수의 커리어는 조금 팬들이 너무도 안타까워할 만한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게다가 볼튼 역시도 좀 추락을 계속하면서 강등되고 막 하는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2015년에 팰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했는데
이때 사실 팰리스 시절도 인상에 남는 골이 있었죠. 막 경기 막바지에 먼 거리에서 때린 슈팅이 들어가고 그런 장면들도 남기긴 했지만 팰리스 시절에는 사실 주전 경쟁에서 볼턴 시절만큼 이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 2018년 독일의 보움으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네. 105경기를 뛰었어요. 네, 많이 뛰었고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첫 골이 팰리스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청용 선수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팰리스전 이제 뭔가 프리미어리그의 에이스 공격수의 어떤 그 커리어를 물려주는 느낌? 어떤 그런 경기였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좀 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K리그에 직행했던 선수가 8호 지동원 선수입니다. 네, 지동원 선수 2011년 여름, 지동원 선수도 20살에 네. 이제 입단을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간 거였죠. 그 당시 기준으로도. 네. 전남 드래곤즈에서 썬덜랜드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했습니다. 통산 이제 프리미어리그 24경기 출전했는데 지동원 선수도 사실 길게 뛰지 못했죠. 중간에 주전 경력에서 밀려서 너무 많았어요. 네,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갔던 시적도 있었고 그리고 2014년에 결국 한번 임대됐었던 아우크스부르크로 완전 이적하면서 팀을 떠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를 거쳐서 도르트문트에 입단하기도 했었죠. 지동원 선수 하면 그 맨시티전 골이 가장 그렇죠. 네. 키스를 막았던 VAR 시대라면 아마 취소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 극장골에 뽀뽀를 받았던 그 골이 가장 좀 인상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 11번째로 프리미어리그 입성했던 윤석영 선수가 통산 5번째 프리미어리그 직행한 K리거 이름 올렸습니다. 네, 윤석영 선수도 이제 23살 2013년 초에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입단했을 당시 프리미어리그 팀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곧장 데뷔를 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시즌 하반기에 QPR이 고전하면서 데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으로 강등당하면서 이제 챔피언십을 먼저 경험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막 주전 경력 때문에 돈캐스트 임대를 거치는데 이렇게 막 기다림 시간이 길었고 팀이 다시 승격한 2014-15 시즌에 돼서야 드디어 기다렸던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3경기 그래도 꽤 경기를 뛰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챔피언십에 찰튼으로 임대를 갔다가 덴마크 리그를 거쳐서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정상빈 선수는 울버햄튼하고 계약만 하고 그렇죠. 거의 훈련도 안 하지 않았나요? 네, 바로 계약하고 동시에 바로 그 이제 일종 네. 위성 구단이었던 그라스호퍼로 바로 임대가 됐었죠. 네. 그리고 또 미네소타로 이적을 해서 지금 미국에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부친상 당했던데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2004년생 김지수 선수가 그 다음 차례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입단했는데 B팀 그렇죠. 소속으로 한 시즌을 보냈고 올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 과거랑 비교해 보면 점점 우리나라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하는 사례들의 케이스가 나이가 어려지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초반에 뭐 이동국, 조원희, 뭐 김도현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이후에 갔는데 지금 양민영 선수까지 뭐 18살까지 19살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굉장히 어려지는데 이 선수들이 좀 어린 나이에 가면 그래도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양민영 선수도 잘 풀려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가 좀 컸고요.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는 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던 시절도 꽤 있었는데 그거를 인식한 이후에는 또 공교롭게도 한국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을 그렇죠. 통해서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좀 해외 진출의 속도가 더 붙은 느낌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스카우팅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선수들이 계속 픽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14명이 데뷔전을 치른 프리미어리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임박을 했다. 일단 토트넘이 다음 주 이번 주말에 입국을 해서 다음 주에 경기를 하는데 그때쯤 아마 오피셜은 나올 것 같다. 그 시기에 임박해서 과거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